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네네. 예, 여기 아이템님하고 바이청님, 스카이1987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천만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정정문님도 어서오시고요. 여기 조현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4월 24일인데, 자, 금요일, 자,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날 그 김정은 그 중태설 이제 요게 나와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약간 있었죠. 그죠? 그것 빼고는 뭐 특별하게 악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증시도 꾸준하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증시가 크게 급락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이제 좀 어디에요, 뭐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원유 ETN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조금 골치가 아픈 한 주가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마 여기 하하 행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뭐 지수 자체는 괜찮았고 종목들도 아주 괜찮았던 한 주였는데. 일단은 이제 그 현재 지수가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흐름이 어떤지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지수 흐름 잘 뭐 간략하게만 체크를 하고, 여기 방송 이제 제목에 써놨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변동성 장세거든요. 네. 이 변동성 장세에서 눌림목 종목을 좀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눌림목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공략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에 종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목들도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잡아드리고, 네, 기법 강의 진행하고 한 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시죠. 자, 일단은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 지수부터 잠깐 볼게요. 보시면 요즘에 그 지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총선 전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총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고 총선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지수가 항상 그래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셋 중 하나예요. 맞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바로 급등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바로 급락하지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바로 급등할 그럴 만한 재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개별 종목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바로 급등할 뭐 재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수가 이렇게 바로 급락할 거라고 걱정을 했던 개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인버스라든지 지수 하방에 그 베팅한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급락도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라,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맞았죠. 그죠?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옆으로 돌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돌았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오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그죠? 계속 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월요일 날이 요거예요. 화요일 날 김정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폭락했었죠. 수요일 날 다시 감아 올렸고, 어제 조금 상승 나왔죠. 근데 오늘은 다시 원위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잘 보시면 간단합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요거를 미리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얘기를 해드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캔들이 과거에는 이제 컸었죠, 그죠? 급락했으니까 캔들 길이가 크죠.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컸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캔들 길이가 굉장히 작아져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변동성 장세 눌림목 종목 공략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수는 변동성이 없는데 종목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무튼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나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아니란 얘기죠. 우리나라 지도상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 여기는 계속 땡기고 있어요.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팽팽하게 땡기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을 보시면 여기도 지도카리만큼 땡기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점을 높이면서 땡기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세력이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저점을 높이면서 네, 옆으로 땡기고 있습니다.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더 그렇죠, 그죠? 네, 저점을 이렇게 활대처럼 그죠? 올리면서 옆으로 땡기고 있어요. 자, 지수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간단해요. 이걸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가 간단하다 그랬죠? 네. 주식시장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는 쪽으로 가요. 특히 모든 개인을 수익을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욕심내고 잔머리 많이 쓰고 풀베팅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 쪽으로 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력들도 수익을 줘요. 그런데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거나 잔머리 많이 쓴다는 게 뭐냐면 조정은 피하고 수익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 없이 뭐 솔직히 단기도 뭐 노력해서 뭐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수익만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특정 이제 상품에 이제 몰빵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간단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궁금하시죠? 내 종목이 오를지 떨어질지 궁금하시죠? 간단하다니까요. 네. 거기에 풀베팅한 사람들, 욕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익 안 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초단타 치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왜요?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죽거든요. 이렇게 폭락을 하고 급반등 나오고 폭락을 하고 급반등하고 이제 캔들도 이렇게 음봉 센 거 그 다음에 바로 양봉 센 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단타치기 그렇게 좋아요. 초단타치기. 근데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면 초단타 치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요번에 사람들이 지수가 이제 급반등 나오니까 막연하게 조정 들어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앞에처럼 떨어질까봐. 조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익이 절대로 안 납니다. 왜요? 안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레버리지를 사서 급등에 나오기를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수익이 절대로 안 납니다. 왜요? 횡보만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천재라니까요. 아무도 수익이 안 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예상했던 거야. 세력들이 옆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인버스에 풀베팅을 해놨길래 안 떨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확 오르지도 않겠구나. 왜요?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이제 풀베팅하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누가 이게 지수가 횡보하면 누가 수익이 안 나냐면 삼성전자에다가 풀베팅한 동학개미들 있죠.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왜요? 지수가 안 가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갑니까?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군요. 그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지수가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왜요? 동학개미들 이제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제 씨를 말린다고 하는데 씨를 말리는 겁니다. 네.
기다림에 지친 그 동학개미들이 팔겠죠. 네. 이제 그 시간이에요. 이제 약간 이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수익이 안 나냐면 선물 파생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요? 변동성이 커야지 이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권 사이트가 저도 뭐 여기 사이트에서 증권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속돼 있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시장 그러니까 증권 사이트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이런 식으로 폭락 나오면 주식을 버리고 뒤로 후퇴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파생하는 쪽은요. 사람이 바글바글거려요. 왜요? 한몫 잡으려고. 근데 거기서 한몫을 잡으려면 급락이나 급등이 자주 나와야 돼요. 도박이니까. 근데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뜻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아, 지수가 횡보할 수도 있겠구나. 왜요? 수익을 많은 사람이 안 나게 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초단타 치는 사람들 중에 풀베팅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풀베팅을 때리더라고요. 조정을 기다리거나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수익이 안 나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하락할 때 돈 버는 사람, 폭등할 때 돈 버는 사람, 삼성전자 들고 있는 동학개미들, 그 다음에 선물 파생, 풀베팅 하는 사람들, 수익이 하나도 안 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세력은 천재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러면 지수가 횡보하면 수익이 전혀 안 나나요? 아니요. 나는 쪽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 위를 뭘로 눌러놓은 거예요. 무거운 걸로 이제 눌러놨다고요. 못 올라가게. 근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쳐줘야 되니까 뭔가가 계속 움직여요. 수면 아래에서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띄우려고. 백조가 저번에 백조 얘기했었죠, 그죠? 백조가 물 위에서는 되게 우아한 척하지만 물 밑에서는 발을 엄청나게 막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간단하죠. 네.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를 0.1%도 못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할 거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공략하셔라. 그 얘기했던 거예요. 삼성전자 중장기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좋지만 개별주 테마주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하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공략하면 되느냐? 쉬워요. 근데 자,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수가 횡보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수가 횡보한다 그러면 뭐 자로 이렇게 군대에서 그죠? 네, 좌우로 나란히 하듯이 이렇게 횡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이제 초보적인 생각이시고요.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거는 좀 그렇죠, 그죠? 네, 이렇게 횡보하진 않고 통상 이렇게 횡보하죠. 횡보할 때는 둘 중 하나인데 꾹 찍어 누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가 나오죠. 아니면 한번 세게 들었다가 다시 꾹 누른 다음에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그거죠. 기분 차이인데 들었다가 누르느냐 한번 누르고 드느냐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음봉이 먼저 나오면 탁 때리고 이렇게 나오면 뭐가 간다고요?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세력들이 한 종목을 오랫동안 올리지 않아요. 왜요? 오랫동안 올리면 시가총이 커져서 부담스러우니까 빠르게 메뚜기처럼 이동을 합니다. 네. 한 종목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툭툭툭 치면서 계속 도망다녀요. 이사를 다닌다고요?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진작에 뭐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반등이 덜 나온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올 테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대신에 올라올 때 완만하게 올라와야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어제 오늘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약간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면 됩니다. 이것만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가느냐?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3월달하고 4월 초에 여기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3월 말 4월 초에 여기에서 이 자율반등이 나왔는데 자율반등이 덜 나온 종목 중에서 급등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자율반등 나올 때 반등이 세게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만든 게 있어요. 어디에서요? 4월 달에.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4월 초까지는 되게 특별한 거래 없이 종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안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방 종목들은 되게 거의 다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온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뭐예요? 어떤 종목들은 막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겠죠, 그죠? 여기에서 살짝 눌러가지고 돌리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받쳐주기만 하면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사셔야 되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빠질 수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제 어리석은 게 뭐냐면 모든 종목을 다 손절을 때리고 그죠? 네,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쌍바닥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주식은 오르든 떨어지든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어리석다고 대놓고 표현하냐면 막상 여기 오잖아요. 여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막상 온다고 해도 안 사요. 왜요? 무서워서. 실제로 그래요. 안 사고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바닥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오늘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이 얘기 해드리고 마치려고 이제 그걸 준비했어요. 한 20분만 얘기하고 다 끝낼게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뭘 사시면 되냐? 자율반등이 나오고 좀 덜 올라간 종목 이런 걸 사시거나 아니면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를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세연이님은 누구세요? 셀리버리 추천한 적도 없는데 안티 같은데? 네, 별별 안티가 다 도르네요. 네. 저는 무료 방송하면서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한 안티가 들어왔네요, 그죠? 네. 잠시만요. 네네. 뭐 제 방송 이제 오랫동안 들으신 분도 많겠지만 제가 무료 종목 추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그죠?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그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눌림목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사느냐?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 차트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닥 대비 종목들이 한 2배 정도씩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왜냐하면 떨어질까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 손실이 더 커질까봐 무서워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차트 보고 겁을 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 있죠, 이 코스닥 지수 보면서 하락하기 전까지 올라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쌍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목을 쳐다보고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 종목을 볼게요. 린드먼 아시아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보죠. 저희 방 보유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걸 상한가 나왔는데 제로가 있어서 상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급락을 시작했죠.
자, 그러면 차트로 봤을 때 있죠? 이 급락한 거를 다 메꾸면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쌍바닥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빠르게 급반등이 나왔으면 최소한 이만큼까지는 떨어져요. 이게 맞거든요. 여태까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종목들이 안 떨어진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들이 다 버리고 나갔거든요. 다 포기하고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을 팔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저기서 산 사람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이 안 떨어져요. 희한해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거래량이 조금 보이시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게 개인들이 사지도 않고 왜 이걸 눈치를 못 채냐면 눌림목이라고 하면 막 이런 거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런 것도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사고 팔질 않기 때문에 조금만 돈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눌림목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거래량이 나온 종목을 전문가가 눌림목이니까 매수하세요 그러죠? 여러분들 안 삽니다. 아니 왜 이런 걸 추천해요? 이런다니까요. 안 사요. 그리고 뭘 보시냐면 저점 대비 본다니까요. 저점이 1600원이죠? 1635원. 여기는 얼마예요? 3300원 정도예요. 대충 계산하시면 딱 2배죠? 네. 원래 이만큼 올라오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떨어지죠. 맞아요. 쉬워요. 눌림목은 되게 쉽다니까요. 이게 눌림목인데 눌림목이 2개 나왔어요. 요게 나오고 거래량이 이제 이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를 떼고 보면 잘 보이죠? 보이시죠? 들었다 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눌림목이구나. 보이시죠? 네. 요즘에 이 상태에서 그냥 치고 나갑니다. 상한가 들어왔는데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되게 많은 걸 알려드렸거든요. 이게요,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거 사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거의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차트에 보면 매물대 차트 있죠? 네. 매물대가 어디 가장 많아요? 매물대 한번 켜볼게요. 매물대가 어디 가장 많아요? 여기에 매물대가 가장 많죠? 그쵸? 4,000원부터 4,000원 어디 한 800원 정도까지 되게 많죠, 그죠? 네. 이 매물대를 오늘 무시하면서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이 매물대를 보고 있으면 주식 다 털립니다. 요즘에 그래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까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매물대 차트를 켜놓고 좀 공부를 하셔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맞으니까. 매물대 차트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걸 알려드리죠. 아무튼 상한가 들어갔어요. 뭐예요? 매물대 싹 다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서 그대로 끝납니까? 간단해요.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 되게 쉽다니까요. 여기서 매수한 세력이나 여기서 이걸 끌어올린 세력이나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들어간 거고 상한가가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상한가 만든 세력이랑 여기서 매집한 세력하고 다른 세력이면 상한가는커녕 오늘 이렇게 끝나죠. 설령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끝날 때 이렇게 끝나죠. 상한가가 아니라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죠? 이런 거 맞죠, 그죠? 근데 상한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매물대 차트를 요즘에는 켜놓으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요, 지금. 널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파수라고 있어요, 파수. 이거 예전에 저희 방에서 이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 재택근무 수혜주라고 추천드렸던 건데 그때 링네트하고 세트로 나갔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자, 급등하기 전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잖아요. 거래 터트리고 거래 말리면서 눌림목 나왔죠? 네.
근데 이 눌림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맞아요. 매물대 켜드릴까요? 매물대를 딱 키면 어디에요? 이 매물대가 가장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이 매물대 밑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여기를 못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 코스닥 지수가 보니까 막 지금 급락하기 직전인 것 같고,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쌍바닥을 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팔아야지. 매도 했겠죠. 사람들이. 그죠?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아까 자신있게 얘기한다 그랬죠? 추천해서는 안 삽니다. 똑같아요. 저점 2055원. 여기는요 4,000원. 대충 계산해보세요. 2배 올라왔죠? 안 사요. 그러면 떨어질까봐 앞에서 한번 당해봤거든요. 절대로 안 삽니다. 그 세력이 성공한 거죠. 한번 올리고 오늘 또 올리잖아요. 앞에를 그냥 제껴버렸어. 이 음봉을 제꼈다고요. 갖고 있는 분 오늘 수익 많이 났어요. 20% 넘게 급등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물대를 무시하면서 그냥 돌파한다니까요. 굉장히 세게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주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쌍바닥 지수가 급락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들 공략하셔라. 응? 하셔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했냐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 얘기하고 종목은 한 3개 정도 더 있거든요. 네. 에이텍 이거 보시죠. 에이텍이 이게 이재명 관련주로 총선 전에 추천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열심히 뛰어다니길래 여기서 추천했어요. 6,000원대에서. 제가 이게 만들어 놓은 게 교전에 있었는데 보이죠? 이거예요. 3월 24일날 지수 완전히 이제 그 폭락했을 때 있죠. 그때 추천 나갔었는데 에이텍 이재명으로 추천했었죠. 그죠? 오늘 급등했는데 여기서 대비 따져보니까 누적 수익이 한 78% 나왔더라고요. 회원 중에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잘 보시면 뭐예요? 눌림목이 나오고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를 이 매물대를 그냥 무시하면서 치고 나간다니까요. 지금은 종목들이 매물대를 그냥 무시합니다. 자, 에이텍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로 잡혀 있잖아요.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공략하시면 되겠어요?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눌림목이 다른 말로 매집이라니까요. 세력이 매집하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데 누구는 수익이 잘 나고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수익이 잘 납니다. 근데 어떤 개인들은 수익이 안 나고 엄청나게 기다리기만 해요. 팔면 급등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고수는 눌림목이 끝날 때 사고요. 초보는 눌림목이 시작될 때 삽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고수들도 눌림목 끝나가는 줄 알고 샀는데 약간 주식시장이 흔들려가지고 좀 시간 좀 끌다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초보들은 언제 사느냐? 눌림목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비싸게 사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주식을 팔면 꼭 급등 나오죠. 그게 뭐예요? 고수는 눌림목이 끝날 때 사서 눌림목이 시작될 때 파는 거예요. 저점에 사서 그게 고점에 파는 거죠. 개인들은 눌림목이 시작될 때 사서 눌림목이 끝날 때 파는 거예요. 똑같이 눌림목 공략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가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 달에 폭락했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을 언제 추천했었냐면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3월 4일 날인가? 3월 초에. 최근에 산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샀어요. 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무너졌었죠. 그죠? 그때 이거 하락했었어요. 4,000원대에 샀는데 3,000원 정도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희 방은 이번에 손절 안 했다니까요.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왜 손절 안 했냐? 막연하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막연하게 손절 안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자, 삼천리 자전거를 여기서 추천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문자 보낸 거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신감이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3월 4일날 맞죠? 3월 4일날 스윙으로 나갔어요. 스윙으로. 삼천리 자전거 대중교통 기피 수혜주. 이게 왜 대중교통 기피 수혜주로 추천을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한창 심각했잖아요. 막 그 확진자 엄청나게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버스나 지하철 타기가 좀 그러니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삼천리 자전거 쪽에 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자전거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전기자전거 이런 것도 많이 팔죠, 그죠?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추천한 거죠. 근데 코로나 전 이제 그때는 이제 이란이랑 그쪽만 좀 시끄러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끄러웠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폭락이 들어왔던 거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왜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테마주니까.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보유한 거죠, 그죠? 네. 다시 빠르게 원래 이제 우리 매수가 회복하고 뭐 했어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세력이 이거 매집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어제 이게 삼천리 자전거가 몇 퍼센트 급등했냐면, 어떻게 매물대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5,600원, 6,0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제일 긴 게 있는데 어제 급등을 했었어요. 어제 24.8%까지 거의 상한가 갔었죠, 그죠? 네, 급등했었어요. 왜 급등했냐고요? 재료가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세력들이 재료만 있으면 갖다 붙인다 그랬죠. 세력이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수소 전기차 관련 40개 선제적 규제개혁 혁파 로드맵 수립. 이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나왔어요. 정부 정책 총선 딱 끝나고 나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막 쏟아냈죠. 뭘 냈냐면 개인형 이동수단 로드맵 논의 및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개인형 이동수단, 그게 뭐겠어요? 자동차 맞죠? 근데 친환경은 뭐예요? 수소차 전기차도 되지만 네. 전기 자전거도 되거든요. 일반 자전거도 되고, 그죠? 네. 밑에 쭉 보시면 이제 수소차 전기차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쭉 내려보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PM법이라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여부 검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죠. 뭐예요? 자전거가 정책주가 된 거예요. 세력이 옳고 이제 기다렸던 게 나왔겠죠, 그죠? 네. 급등한 거예요. 뭐예요? 정부 정책주가 된 거죠. 이런 거를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나서 폭락이 나와도 그냥 편안하게 들고 있었어요. 왜요? 믿으니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었고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고 지금은 정책주까지 됐어요. 어제 급등할 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수익이 한 30% 정도 났거든요. 여기서 사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좀 팔았어요. 네. 수익을 챙겨가면서 한다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얘기했었죠. 평상시 같으면 홈런을 노리는데 지금은 홈런이 아니라 안타를 친다고. 제가 말했던 안타가 이런 거예요. 네. 최근에 사가지고 수익 바로바로 나는 것도 있지만 폭락 전에 샀던 것도 제가 다 얘기해드리죠. 네, 이렇게 했어요. 요번에 그 3월달 폭락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3월달에 폭락 나와서 손실 많이 났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손실 나셨겠죠, 그죠? 네. 그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신에 그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겨내고 했느냐예요. 저희 방에 요번에 3월달에 폭락 나왔을 때 저희 방도 피해가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삼천리 자전거처럼 이렇게 멀쩡한 종목 매집한 것도 순간적으로 급락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피해가 있었겠죠. 근데 손절을 안 했어요. 네, 손절 안 했다고요. 매도 버튼 누를 때까지 아직 손해본 거 아니거든요.
회원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쭉 얘기해드린 다음에 보유하게끔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수익 보고 잘 팔고 있습니다. 현금 생기는 걸로 또 새로운 종목 사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리 자전거는 뭐였냐면 코로나 수혜주였어요. 코로나 수혜주인데 사람들이 갖다 던진 거죠. 지금 뭐 한 달 뒤에 보니까 정부정책주가 되는 거고요. 정부정책주가 돼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좋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하나 더 보여드리고 종목 보는 거 마칠게요. 동원산업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저희 이제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 4월 9일인가 그때쯤에 추천했던 거거든요. 요쯤이에요. 단기 종목인데 19만원짜리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많이 하시죠. 그죠? 저희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공략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종목 공략하는 게 너무 쉬워서 이런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19만원에서 추천했어요. 왜 추천했냐고요? 이게 테마주거든요.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터졌죠. 그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인이 많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증시가 폭락하면서 급등한 그 미국 수혜주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테마주가 있거든요. 거기 그 테마주 중에 참치주들이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4월 9일쯤에 19만원쯤에 이거 샀어요. 사자마자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22만원까지 찍었거든요. 수익이 대충 15%예요. 종가 기준으로. 20만원짜리 주식도 여러분들 이게 추천한 지 딱 보름 됐거든요. 하루에 1%씩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뭘 해도 수익 내기가 편해요. 이런 거 갖고 돼요. 근데 뭘 보셔야 돼요? 매물대 지금 계속 보여드리죠. 제가 추천하기 전에도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위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매물대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뚫고 올라가죠. 이걸 왜 계속 강조드리는 줄 아세요? 차트 보시고 지금 매매하잖아요.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차트를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정말 제대로 이제 읽으시던가. 예, 초이님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차트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아니면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매물대 차트가 여러분들 100% 맞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안 맞아요. 매물대 차트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설정을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매물대 그냥 다 무시하고 올라와요. 매물대를 무시하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매물대 소화 과정도 별로 없고요. 그냥 차트 무시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차트를 많이 보시죠. 수익 내시려면 옛날 기법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차트를 거꾸로 해석하는 걸 알려드리죠. 왜냐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차트 속이는 거.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세력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차트 매물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폭락 나올 때 세력이 이미 매집해 놨는데 어쩔 수 없이 폭락 나온 거 많아요.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이나 여기서 들고 있는 세력이나 거의 똑같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편끼리 왜 서로 총을 쏘겠어요? 그냥 올려버리지. 아까 다 보세요. 파수. 매물대 무시하면서 그냥 돌파시켜버리죠? 린드먼 아시아.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동원산업. 20만원짜리도 여러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미국 관련된 그 코로나 수혜주라니까요. 삼천리 자전거. 제로 나올 때까지 세력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로 딱 나오니까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에이텍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리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늘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두려움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비관론에서 빨리 나오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우리 방은 늘 똑같이 해요. 시장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약간씩 이제 미세 조정을 하죠. 좋을 때는 약간 요렇게, 나쁠 때는 약간 조정을 하면서, 하지만 기본 원칙은 늘 똑같단 말이에요. 손절 안 하고, 그죠? 네. 세력이 매집된 종목으로 믿고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늘 분산 투자하고. 아까 보유 종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비중이 이제 몇 %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개인당 종목 비중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상담을 해드려요. 본인 투자 성향을 다 여쭤보고 그분한테 맞게 얘기해드려요. 투자 금액이 5억인 10억인 분도 있고 5천만원 1000만원인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 성향이 단기인지 중기인지 수익인지 다 달라요. 그분들한테 맞게 얘기해 드립니다. 종목도 공략하는 방법을 따로 얘기를 해드리죠. 네. 그분한테 맞게. 몇 종목이냐, 보유 종목이 몇 개냐, 비중 얼마냐, 그런 거는 이제 들어오시면 그분한테 맞게 얘기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대로 간다고요. 요번 폭락장에 솔직히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처음에 폭락 들어왔을 때 왜 사람들이 다 안 놀랐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대처를 잘했잖아요. 저희 방에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다 마이너스 났던 거 플러스로 돌아섰다고요. 계좌가 플러스로 다 돌아섰답니다. 오히려 수익이 플러스 이제 10% 20% 이상 수익 났다는 분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매집된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종목도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막 올라온 종목도 많잖아요. 그리고 현금 들고 달달달 떨고 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설명 많이 해드렸고, 라이브 방송을 낮에 한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상씩 해요. 왜요? 회원들한테 자꾸 뭘 가르쳐 드리려고요. 왜 뭘 가르쳐 드리겠어요? 믿고 계속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매도세 나갈 때까지 잘 보유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방은 이제 기본이 스윙이고 단기도 같이 하는데 기본이 스윙이란 말이에요. 약간은 짧게라도 보유를 해야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네. 아무튼 지금 3월달 이 폭락 있죠? 3월달 폭락 이후에 수익이 더 쉽게 잘 나와요. 왠지 아세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수익이 더 쉽게 잘 나옵니다. 저희는 늘 하던 대로 해요. 근데 왜 수익이 쉽게 더 잘 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자가 없다니까. 개인들이 안 사요. 다 어디가 있냐면 저기 진단키트, 저 꼭지에 있는 거, 붕 떠 있는 거, 다 거기가 있어요. 아니면 원유 ETN, 아니면 저기 지수 인버스, 다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원짜리를 추천하건 뭐 2,000원짜리를 추천하건 20만원짜리를 추천하고 그냥 가요. 간다니까요. 저희 보유 종목 중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한유화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거 화학 저기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요번에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했어요. 급락했었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죠? 저점이 6만원 찍었거든요. 6만원. 근데 지금 15만원까지 왔어요. 거의 2.5배 올라온 거죠. 그죠? 네. 이게 뭐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네. 이게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회사예요. 국제유가 폭락했죠. 국제유가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한몫 잡으려고 원유 ETN 글로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물리고 뭐 상장 폐지 되네 마네 막 지금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시죠, 그분들. 근데 오늘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되게 중요한 걸 알려드렸어요. 실제 저유가 수혜주는 따로 있다.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근데 대한유화 그 중에 하나가 대한유화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할 때 9만원 정도에서 바닥 잡고 있다가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미친듯이 올라와요. 왜 그러냐고요?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회사라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예요. 플라스틱 원료 뭐로 만들어요? 아시잖아요. 석유잖아요. 석유가 헐값인데 이 회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대규모 거래량이 들어왔었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그러더니 더 많은 거래량을 실어서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오히려 3월달 폭락 나오고 나서 더 잘 가요. 진짜 저유가 수혜주는 이거였다고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저희 계좌에 보유 종목 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계좌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애들 보유 종목이에요. 손해가 났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고. 이런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죠? 3월달 폭락 이후에 수익이 더 쉽게 잘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들이 공포심에 질려서 들어오질 않아요. 종목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종목들이 그냥 날아다녀요.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린드먼 아시아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매물대 그냥 무시하잖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한가 들어가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원래는 풀리는데.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사람들이 공략을 안 합니다. 주식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동안 좋은 종목들은 어디에서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 주식들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수익을 내는데 그 누군가가 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익 잘 내시고 손실 보신 거 빨리 회복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그 좀 하시는 일,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안 돼서, 그죠? 장사 안 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도 눌림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할 때, 개별주 공략할 때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장 편안한 게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그 지금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고요. 왜요? 지수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물대 무시하면서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아니에요. 누굴 사셔야 되겠어요? 재료가 센 거, 아니면 재료가 빨리 나올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시면 수익이 빨리 많이 나요. 그리고 안전하게 난다고요.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겠어요? 인터넷이요? 저도 유튜브 쪽에다 방송 올리고 녹화 방송 다 올리고 하지만 솔직히 유튜브 그 안에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몇 퍼센트 안 돼요. 일반 그냥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개인들이 방송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냥 마이크만 있으면 다 방송하니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있죠? 그거 거의 쓰레기예요. 정보 자체가.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라 정보 자체가 쓰레기라. 그리고 재료들이 계속 바뀌어요. 정보를 모르면 주식을 잘 사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좋은 주식을 사셨어도 주가가 급등할 때 왜 급등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수익도 못 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거면 재료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저희 방에는 정말 고수신데 제일 고수죠. 네. 재료 살포기의 별명을 가진 우리 또 처음처럼님도 계시고 저도 전문가 중에서 재료를 정말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다 하니까요. 우리 회원들이 지금도 돌아 계신데 설명을 거진다 합니다. 다 해요. 재료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다. 거의 다 알아요. 100% 안다고 하면 100% 다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다 압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기회만 놓치고 수익만 놓칠 뿐이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눌림목 종목들이 여기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물반 고기반 장세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반 고기반 장세. 그래서 기존의 분들은 계속 재현장하세요. 신규원들도 요즘에 계속 들어오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쭉 얘기했던 거 핵심이 뭐냐면 겁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겁내지 마시고요. 재료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린드먼 아시아, 아까 뭐 삼천리 자전거, 그죠? 파수, 여러분들 파수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들었다 놨다가 하다가 쭉 끌어올리는 거, 멋지게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 지천에 널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요? 여기에 있거든요. 거래 하나도 없이 어디 매물대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오는 바보같이 생긴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급등 나와요. 여기서 급등 나와요. 네.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제가 화요일날 요거 눌림목 공략법 2탄 해드릴게요. 저녁 방송 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무방인데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회원들도 이제 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정회원들도 들어와 계셔서 오늘은 매물대 이거 켜놓고 정회원들도 좀 공부가 되시라고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녁 방송 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내시려면 들어오셔야 돼요. 회비 얼마 안 하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좋은 기회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히 푹 쉬시고요. 일주일 동안 뭐 김정은 이제 중퇴설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말에는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방송 끝나면 제가 좋은 노래를 하나씩 꼭 틀어드리거든요. 노래 한 곡 틀어드릴 테니까 요 노래 듣고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